공주는 호화로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14살이었지만 몹시 버릇없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오는 4월을 위한 무언가를 생각해냈고 새해 연회에 봄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법률을 내렸고 헌병을 궁전으로 가져오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딸과 의붓딸과 함께 계모가 살았습니다. 의붓딸은 매우 달콤하고 친절한 소녀였고 그녀의 이름은 마샤였습니다. 계모와 딸은 매우 게으르고 화가 났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난한 소녀를 해쳤습니다. 공주님이 약속한 보상을 정말 받고 싶었지만 겨울에 헌병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마샤를 숲으로 보내 봄 꽃을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붓딸은 바깥이 어둡고 추웠기 때문에 계모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어떤 종류의 헌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탐욕스러운 할머니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바구니를 주면서 마샤를 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얼어붙은 소녀는 어두운 숲에서 무서워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그녀는 빛을 보았다. 그녀는 기뻐서 그를 만나러 갔다. 그것은 큰 타오르는 불로 밝혀졌고 12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소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사악한 계모가 그녀를 강제로 숲으로 가서 헌병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12개월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형제들은 마샤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프릴 형제는 주문을 외쳤고 갑자기 숲과 개간에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푸른 풀이 나타나고 헌병이 피었습니다. 소녀는 꽃을 모으기 시작했고 큰 바구니에 꽃을 채웠다. 어린 에이프릴은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 그는 그녀에게 마법의 반지를 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땅에 던져져 주문을 걸고 12개월 모두 구조하러 올 것입니다. 마샤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갔다. 소녀가 스노드롭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계모와 딸은 이에 매우 놀랐습니다. 마샤는 여행에 매우 지쳤고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복 여동생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소녀가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마법의 반지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가져갔습니다. 깨어난 후 의붓딸은 그 상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계모와 딸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병 바구니를 가지고 왕궁으로 서둘러 갔다. 궁전에는 웅장하게 장식된 새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축하 행사는 변덕스러운 공주를 전혀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모와 딸이 헌병 한 바구니를 가져왔을 때만 공주는 분노를 자비로 바꿨습니다. 계모는 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고 그녀는 의붓딸이 꽃을 모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스노드라프스와 함께 초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중에 그녀는 불쌍한 마샤를 바라보고 그녀가 꽃을 딴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반지가 그녀에게 반환되어야만 했다. 그런 무례함에서 공주는 화가 나서 반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붓딸은 주문을 걸었습니다. 즉시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단풍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1월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하나의 소원을 빌도록 초대했습니다. 두려워서 공주는 가능한 한 빨리 궁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매셔는 겨울, 여름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소원했습니다. 계모와 그녀의 딸은 너무 얼어서 어떤 털로든 심지어 개의 털로 만든 털코트를 원했습니다. 욕심 많은 여자들은 곧바로 개로 변했다. 그들은 공주가 궁전에 도착하는 썰매에 연결되었습니다. 마샤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계모와 딸을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순종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몇 달 동안 소녀에게 유쾌한 말이 사용하는 멋진 큰 썰매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공주는 궁전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공주가 제발 이라는 말을 한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샤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농장의 모든 동물이 음식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러자 한 작은 붉은 암탉이 들판에 가서 먹을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암탉은 소에게 가서 함께 걸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덥고 농장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갔지만 시원한 웅덩이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스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닭이 오리에게 갔다. 짧은 생각 끝에 그녀는 연못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구도 닭고기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밀며 알을 발견했습니다. 기뻐서 그녀는 농장으로 돌아와 발견한 씨앗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닭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소에게 보여주고 함께 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여전히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올라갔지만 그녀는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부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암탉은 오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연못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닭은 씨앗만 심어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비가 내리고 씨앗이 싹 트었습니다. 제초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닭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친구에게 물었다. 소는 오늘 비가 온다고 말했다. 돼지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오리는 건강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닭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작은 붉은 암탉은 혼자 침대를 잡초로 뽑았습니다. 잠시 후 밀이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친구들에게 밀을 모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매우 바빴습니다. 돼지는 웅덩이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부스에 숨어 있었고 오리는 닭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빨간 암탉은 해질녘까지 일했습니다. 그녀는 귀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을 밀가루로 바꿀 때였습니다. 닭은 다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그러자 소는 젖을 줄 때라고 말하고 헛간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돼지도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밀가루 만드는 법을 모른다고 했고 오리는 연못에서 수영하느라 바빴다. 작은 닭은 밀을 직접 썰어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빵을 구울 때입니다. 닭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돼지는 너무 피곤해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개는 바쁘고 오리는 빵을 굽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닭이 정말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고 그녀는 가루로 만든 반죽을 반죽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틀에 직접 넣고 오븐에 보내고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갓 구운 빵의 향이 퍼지자 암탉은 오븐에서 빵을 꺼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서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선한 빵을 보고 농장의 모든 주민들이 닭 주변으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닭은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빵을 직접 만들었으므로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깊어 닭고기가 빵을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음식을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친구들이 모든 일에서 계속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동물들은 닭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든 일에서 서로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빨간 암탉은 친구들이 진짜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빵을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잘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항상 서로를 도왔습니다.